한 선교사의 제발 캄보디아에 오지 마라는 영상에 1500개에 달하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감성이 84.5%에 달했고 특히 분노가 68.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공분과 우려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뜨거웠던 댓글 순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피해자, 여행객에 대한 비판 및 경고, 2위는 정부 및 외교부의 무능무대응 비판, 3위는 강력한 정부 조치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반응들, 대체 왜 이렇게 터져나왔을까요? 댓글인 사이트가 속 시원히 파헤쳐드립니다. 시청자들의 분노와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감성 분석에서 기쁨이 11.8%를 차지한 것은 바로 이 오창수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댓글 순위 4위가 선교사님의 헌신에 대한 존경 및 감사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수많은 시청자들은 대사관보다 목사님이 고생하시네, 요즘 내가 기독교를 안 좋아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한다 같은 댓글로 선교사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뉴스 영상에 따르면 오창수 선교사님은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해왔고 올해만 50명 넘게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모습은 종교를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선교사라는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 것도 이러한 헌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댓글 순위 5위인 선교사 신변 안전 우려 및 방송 방식 비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JTBC는 인터뷰에서 선교사님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는데 저런 분 얼굴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비판하는 댓글도 상당했습니다. 과연 방송사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까요? 하지만 이 영상의 가장 첨예한 논쟁점은 바로 피해자들의 책임론이었습니다. 댓글 순위 1위인 피해자, 여행객에 대한 비판 및 경고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죠. 선교사님이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은 고수익 미끼에 넘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고수익으로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고 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꼭 가는 시옷들 있다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시청자들은 캄보디아가 후진국이라는 점을 들며 상식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적은 GDP를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돈과 위험이라는 키워드가 얽혀 가지마라는 간곡한 경고와 함께 젊은이들아 고생 안 하고 쉽게 돈 벌려다가 좆된다 같은 다소 거친 비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단순히 여행을 갔다가 납치된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쉬운 돈을 쫓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경고로 읽힙니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향한 또 다른 곳은 바로 우리 정부와 외교부였습니다. 댓글 순위 2위 정부 및 외교부의 무능무대응 비판과 3위 강력한 정부 조치 요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사관보다 목사님이 고생하시네, 저 나라 정부는 도대체 뭐해, 국가에서 방치하니까 생기는 문제조와 같은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설명에 따르면 2에서 3년간 한국인 피해자가 해마다 4에서 50명 이상 구조되었고 이미 2020년부터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정도면 다른 나라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군대 파병이 맞다고 본다, 특수부대 투입시켜 소탕하라 같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까지 요구하며 나라와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납치 신고가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330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해외 납치 사건을 넘어 쉬운 돈을 쫓는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복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의 헌신적인 활동이 감동을 주지만 동시에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죠. 캄보디아, 범죄, 중국이라는 키워드에서 엿볼 수 있듯이 범죄의 배후에는 국제적인 조직들이 얽혀있고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청년들을 위험한 유혹에 빠뜨리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자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과 대응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과 샘물교회 피랍 사건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단호한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 작전은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던 샘물교회 피랍 사건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당시 피랍된 선교단 중 일부는 석방되었지만 2명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떠난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보호 의무 사이에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례는 이 두 사건의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수익을 찾아 떠났다는 점에서 샘물교회 사건과 유사하지만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감금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교활동과는 다릅니다. 이 문제는 아덴만 작전처럼 국가의 단호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논쟁의 흐름은 과거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위험 감수와 국가의 보호라는 해묵은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여행 금지 국가 지정, 특수부대 파견은 어렵더라도 상응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을 계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의 현실과 이를 막기 위한 한 개인의 고군분투, 그리고 무력한 국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라는 선교사님의 절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지는 깊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인사이트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